가을철로 접어들면서 코로나19가 재확산하는 가운데 앞으로 6주에서 12주가 가장 암울한 시기가 될 것이라는 전문가의 경고가 미국에서 나왔습니다. 네, 미국 대선을 2주 앞두고 여론조사에서 밀리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은 자극적인 발언을 잇따라 내놓으며 지지층 결집에 나섰습니다. 바이든 후보 측은 4년 전 힐러리 후보가 여론조사에서 앞서다가 대선일 투표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패한 기억을 떠올리며 신중한 모습입니다. 밤사이 들어온 글로벌 뉴스 김지수 기자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전 세계 코로나19 발생 상황 정리하겠습니다. 네, 전 세계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4,060만 명을 넘어섰고 누적 사망자는 112만 명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국제통계 사이트 월드오미터에 따른 겁니다. 피해가 가장 큰 미국에서는 누적 확진자가 844만 명을 넘었고 인도는 759만 명, 브라질은 525만 명을 각각 넘으며 뒤를 이었습니다. 미국에서 우려했던 가을철 확산이 시작된 가운데 앞으로 6주에서 12주가 코로나19 사태의 가장 암울한 시기가 될 것이라는 전문가의 경고가 나왔습니다. 미국에서는 지난 16일 하루 신규 확진자가 7만 명에 근접하는 등 상황이 심각합니다. 미네소타 대학교 감염병 연구정책센터 마이클 오스터홀름 소장은 하루 신규 확진자 7만 명에 대해 미국에서 신규 확진자가 가장 많이 나왔던 지난 7월 수준에 맞먹는 것이라며 지금부터 올해 추수감사절인 다음 달 25일 사이에 하루 신규 확진자가 최소 7만 5천 명보다 훨씬 더 많이 나올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또 정부의 대응이 조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점이 코로나19 차단 활동을 방해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중대한 문제는 메시지 전달이라면서 사람들에게 과학과 현실을 반영하는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는 게 커다란 도전 중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네, 아무튼 올 가을, 겨울 코로나 사태 중대 고비가 될 것 같습니다. 미국 대선 2주 앞으로 다가왔는데 미 대선은 보통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선거랑 좀 다르잖아요. 선거인단을 통해서 선출하는 거니까 결과 예측이 좀 어렵기 때문에 지난 대선 생각해봐도 예측하기 좀 어려웠어요. 일단은 지금 당장 상황에서는 어떤 시나리오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까? 네, 이제 오늘 눈에 띄었던 것은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던 그 전망인데요.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가 일단 유리한 위치에 선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망했습니다. 바이든 후보가 확보할 가능성이 크거나 확실시되는 선거인단 합계는 226명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2배에 가깝다고 보도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세 곳의 정치 분석 기관이 산출한 지지율을 합산해 이같이 추산했습니다. 미국 대선은 각 후보가 확보한 주별 선거 인단을 전국적으로 합산해서 대통령을 선출하는 방식이어서 전체 선거인단 538명 가운데 270명 이상을 얻어야 당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바이든 후보는 트럼프 대통령과 비교해 산술적인 우위를 안고 출발하는 셈이라고 월스트리트 저널은 평가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또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플로리다와 텍사스를 비롯한 선거인단이 많은 경합주를 차지해야만 승산이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특정 후보 쪽으로 완전히 기울지 않은 나머지 11개 경합주 등에 주어진 187명의 선거 인단을 고려하면 승패를 속단하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달 초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뒤 바이든 후보와의 지지율이 더 벌어졌지만 이후 본격적인 선거전에 나서면서 격차가 줄어드는 양상입니다. 이런 분위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승리는 물론 의회의 상하원에서도 다수석을 차지할 것이라고 낙관론을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참모들과의 회의에서 2016년 대선이든 이번 대선이든 이날처럼 승리할 가능성에 대해 좋은 느낌이 든 적이 없다며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또 자신이 뒤처지는 것으로 나오는 뉴스 보도는 무시하라고 강조했습니다. 선거 전 막판에 지지층 결집을 하고 대선 캠프의 선거 운동을 독려하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5일에서 18일 각종 여론조사 주합 결과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은 42.4%로 51.3%의 바이든 후보를 8.9%포인트 차로 뒤쫓고 있습니다. 이 같은 수치는 지난 11일
10.3%포인트에 비해 줄어든 겁니다. 특히 6개 경합주 지지율 격차는 4.1%포인트로 더 좁혀졌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또 요즘 바이든 후보의 아들 의혹을 집중 공략하고 있습니다. 유세에서 그를 가두라 이런 구호가 등장했는데 2016년 대선 때도 좀 비슷한 일이 있었죠. 네, 그래서 2016년 대선의 되잡이가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네. 트럼프 대통령은 18일 네바다주 유세에서 바이든 후보의 아들 의혹을 또다시 집중적으로 거론했습니다. 그는 바이든을 부패한 정치인이라고 비난하면서 노트북을 발견했다. 최악의 노트북이라고 한다. 무슨 일이 일어난지 보자고 말을 했습니다. 여기서 노트북은 바이든 후보의 아들 헌터의 노트북을 지칭하는 것으로 뉴욕포스트는 헌터의 노트북이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에게 입수됐고 그 안에 바이든 후보와 우크라이나 업체의 만남을 주소하는 그런 시사하는 이메일이 들어 있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헌터가 마약을 하면서 성행위를 하는 영상도 들어 있다고 전했습니다. 바이든 캠프 쪽에서는 해당 만남이 없었다는 입장이며 이메일과 영상의 진위는 물론이고 노트북의 입수 경위를 놓고도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뉴욕포스트 보도를 집중적으로 거론하며 공세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네바다주 유세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바이든 후보의 부패 의혹을 제기하자 그를 감옥에 가둬라 이렇게 구호가 터져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것을 두고 지난 2016년 대선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경쟁자였던 클린턴 전 장관을 사기꾼으로 부르면서 공격할 때 그의 지지자들이 그녀를 가둬라, 그녀를 감옥에 가둬라 이런 구호를 외치던 장면을 떠올리게 한다는 그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미 대선 관련 소식 살펴보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부인이죠. 멜라니아 여사가 이제 대선을 2주 정도 남기고 남편의 선거 유세에 뛰어든다는 소식인데 2016년 대선 때도 종종 나오긴 했던 걸로 저도 기억은 하는데 막 그렇게 적극적으로 나섰던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엔 좀 다른가 보죠? 네, 그래서 좀 더 관심이 쏠리는 것 같은데요. 네. 멜라니아 여사는 지난 8월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찬조 연설을 했지만 선거 유세에서는 거의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멜라니아 여사가 선거 유세에 뛰어드는 건 트럼프 대통령에게 호감도가 높지 않은 여성 유권자들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멜라니아 여사는 20일 펜실베이니아주에서 열리는 트럼프 대통령의 유세에 동참할 예정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플로리다주에서 재선 도전을 선언한 지난해 6월 유세가 마지막으로 멜라니아 여사는 앞으로 2주간 동참할 유세 일정을 최종 조율 중인 상태입니다. 멜라니아 여사는 지난 8월 공화당 전당대회 찬조 연설 당시 코로나19로 가족과 지인을 잃은 국민들을 위로하며 남편과 산만된 메시지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멜라니아 여사는 백악관에 입성한 후 남편의 정치적 활동에는 거리를 두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멜라니아 여사의 이러한 행보는 직전 영부인인 미셸 오바마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미셸 여사의 경우 남편의 선거 유세에 동참하는 것은 물론이고 별도의 유세 행사를 마련하거나 기부금 모금 행사를 하면서 적극적으로 남편을 지원했습니다. 인기도 높아서 참모들 사이에서는 선거 종결자라는 그런 별명을 지어줄 정도였습니다. 멜라니아 여사의 행보는 바이든 후보의 아내 질 바이든이 전방위적으로 유세 활동을 하는 것과도 차이가 있습니다. 이러한 공백은 주로 이방카 백악관 선임 보좌관을 비롯한 트럼프 대통령의 자녀들이 메워왔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프랑스 전역을 큰 슬픔에 빠뜨린 사건이죠. 저희가 어제도 다룬 바 있는데 표현의 자유를 가르치다가 피살된 교사 사건입니다. 프랑스 정부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이슬람 극단주의에 강경하게 대응하겠다 이런 방침을 밝혔다고요. 네, 이제 마크랑 대통령까지 나서서 이제 방침을 세웠는데요. 프랑스 정부는 증오 발언이 넘쳐나는 SNS를 규제하고 문제의 소지가 있는 이슬람 단체를 통제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중학교 교사 사무엘 파티가 수업 시간에 이슬람교 창시자를 풍자 소재로 삼은 주간지를 아이들에게 보여줬다는 이유로 참복하게 살해되기까지 SNS와 일부 이슬람 단체가 역할을 했다는 판단에 따른 겁니다. 실제로 사건에 앞서 SNS에서는 학부모라고 밝힌 남성이 사무엘 파티가 수업에서 벌거벗은 남성의 사진을 보여주며
있다며 무함마드라고 설명했다고 주장하며 이를 주변에 전파하는 동영상이 올라왔었다는 언론 보도가 있기도 했습니다. 다르마넨 내무부 장관은 이슬람 극단주의를 따르는 것으로 의심되는 10여 명의 집을 급습했다고 밝히며 이들을 프랑스의 적으로 규정했습니다. 아울러 앞으로 일주일간 정부 차원의 51개의 이슬람 연관 단체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표현의 자유를 가르치다 피살된 교사 사무엘 바티를 기리는 국가 추도식이 21일 소르본 대학교 광장에서 열립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추도식에서 고인이 교사로서 보여줬던 양심의 자유를 주제로 추도사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네. 그 소식까지 마지막으로 만나봤습니다. 글로벌 브리핑 김지수 기자와 오늘도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